7월 27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에 이르기까지 주말 사이 형소법 개정, 특히 검찰개혁 막판에 드러난 여러 현안과 이슈 때문에 매우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소통 수석 부대표 맡고 계십니다. 전용기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나오셨는데 저희가 이번 주까지 네. 취재 편의점 하고 8월 안식 휴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잘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박지원 대표께서는 무슨 소리냐? 어떻게 이룬 편의점인데 그렇죠. 당신이 나와서 직접 사회를 보겠다. 쉬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 주시지만 저희가 2년 9개월간 네. 하루도 쉬지 못해서 저희가 한 달간의 긴 휴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좀 별로세요? 아니요,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해야죠. 네. 역시 의원님 MG.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슈퍼위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잠깐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또 슈퍼위크에 쉬는 건 또 무슨 경우냐. 약간 저도 좀- 정치반 20년 했지만 또 이런 언론은 처음 봅니다. 그렇죠. 예, 네. 전국이 워낙 요동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슈퍼위크에도 안 쉬는 언론들은 많을 거니까요. 그럼요. 네. 예, 다 열심히 할 테니까요. 네. 예. 자, 형소법 개정안을 지난 금요일입니다. 24일에 당론으로 추인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테면은 당내 여러 가지 뭐 이러저러한 갑론을박이 네. 있었지만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기본 방침을 세운 이유 있으실 네. 것 같아요. 이제는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죠. 음. 우리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사권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사실 오래전부터 논의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결론을 못 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형사소송법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하는 것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표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당연히 이 보안수사권 관련돼서도 의견이 많았죠. 피해자 네. 보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성폭력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안도 찾아서 넣고 중수청에는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일 그 막판에 장윤기 사건이 터지면서 이런 경찰의 암장 수사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는 거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옮아가면서 경찰이 권력이 오히려 더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네. 말씀 주신 대로 피해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저는 강화가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보면 네. 보안수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태여 검찰이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경찰과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두고 일각에서는 상호 견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단 한 번도 검찰과 경찰은 상호 견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까라면 깠죠. 경찰이. 예. 경찰이 수사 다 해놓고 와도 검찰에서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실제로 정말 나쁜 놈이다라고 경찰이 송치 의견을 올려도 검찰이 아닌데 얘 내가 보니까 착하던데 라고 끊어버릴 수 있는 것도 검찰의 권력이었고 네. 정말 선량한 시민인데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검찰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호 견제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았던 것이고요. 민생범죄라고 한다고 해서 보안수사권이 잘 이루어졌느냐 그 부분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의 선택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보안수사권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범죄와 동떨어진 예. 정치적 사건, 소위 돈이 되는 사건만 검찰이 뽑아가지고 보안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안수사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보안 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중대범죄수사청에 아예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서 성폭력 범죄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고 민생범죄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끔 해야 된다라는 네. 대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실
전담 부서 신설은 뭐 법령을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라고 했는데 법을 고치는 것도 방법이지만 중수청이 출범하고 나면 시행령으로도 전담 부서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형사소송법상에 중수청에다가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끔 검찰에게 그 요구권을 부여한다면 이 대안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의무적으로 성폭력이나 이런 범죄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안 수사 권에 좀 이렇게 해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기서 문제는 네. 또 일각에서는 중수청도 경찰 아니냐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검찰청에는 약 한 2,000명의 검사와 6,000명의 경찰 수사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중수청은 이 공소 유지를 필요한 일부 수사관과 검사를 빼고 그 6,000명의 인력이 사실 중수청이나 국수본으로 이동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력 있는 수사관들은 중수청에서 다시 수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이 검사의 지휘를 구태여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실제로 검찰 안에서도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했지 검사들이 뭐 직접 현장에 막 나가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수사관들이 이 인사 이동을 통해서 네.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무리 없이 보안 수사 이룰 수 있고 민생 범죄는 더 두텁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을 지금 형사소송법상에 넣고 있다라는 네.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법안과 관련해서 당내 원칙이 정해지자마자 사퇴 의사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연합뉴스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더 하고 싶지도 않고 네. 할 의욕도 없고 할 일도 없다. 이제 당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에게 사의 표명을 했었다. 뭐 갑자기 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자체로 당이 정한 어떤 그 검찰 개혁 안에 대해서 항의의 뜻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서를 이 법령에 맞게끔 그 기존 판례에 맞게끔 작성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검찰이 계속 법만 보고 그것을 맞추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법무부의 장관, 그러니까 검찰의 수장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법무부의 장관에서 이러한 부분들 중에 정말 미진한 부분들을 급작스럽게 보완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검찰의 수장이고 법무부의 수장인데 오로지 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도 사실 그 조직의 내에 또 문제가 조직 또 있겠지 논리에 않겠습니까? 반하는 건가? 그렇기 이렇게 때문에 보세요? 저는 네. 최소한의 의견은 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성호 장관이 그렇게 뭐 사의 의사를 표명했다, 네. 과거부터 해왔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 하실 역할이 많습니다. 예. 수사 기소 분리되고 나면 예. 그 이제 조직에서 할 역할을 다 하셨으면 이제는 현실에 맞춰야 되거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인력, 검찰 수사관의 인사 이동부터 시작해서 네. 현실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장관님께서 좀 잘 해주십사 싶은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구자현 네.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사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어제 오후부터 이제 전해졌는데요. 네. 이를테면 검찰 개혁의 마무리를 잘 해야 될 두 수장이 둘 다 예. 그만둬 버리겠다라고 하면 이 개혁이 또 중간에 좌초될 위험이나 이런 건 없겠습니까? 제가 그 조작 기소 국정조사 할 때도 예. 보면요, 검찰 수장들이 검찰 개혁을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판단인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조직 내에서 엄청난 공격에 시달렸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검찰도 그 수사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예. 기소할 수 있는 예.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 동시에 작동했을 때야 본인들이 사실 한국에서 못할 일이 없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건데 수사권이 날아가고 나면 이 서류만 보고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괴감이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는 이 민주당 악의 무리들은 당연히 분노스러울 거고 예. 그걸 도와주는 조직 내에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도 부단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구자현 총장이나 이런 네. 분들을 흔드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 많이 시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 말이야 검찰 수장이 돼가지고 네. 그 수사권 하나도 못 지키고 네. 이 무능한
검찰총장 권한대행 같은 이라고 이제 이런 조직 논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당신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 있으면서 우리의 권한인 근데 사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치 검찰총장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장관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검찰 조직이 그리고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예. 사실 법원에 대고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 또 우리 삼권 분리 예. 원칙에 따라서 최대 가용 조직이 사실 검찰이 맞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다. 뭐 출입국 관리소 이런 거 법무부에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또 아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장의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다 보니 그런 건데 검찰은 충분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대통령께서 만류하고 계신데도 제가 듣기로는 형 어디가? 뭐 이제 왜냐하면 워낙 그 연수원 시절부터 두 분 사이가 굉장히 돈독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후문도 제가 듣긴 했는데 사실 예. 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일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대통령과 당직을 해봤던 사람은 예. 저 사람 너무 일만 한다. 밤새 뭐 새벽에 막 4시 이럴 때도 예. 꽤 계신데요. 제가 저 지금 브라질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저 미국에 있다가 순방 기자들이 죽겠대요. 순방 기자들 그 기사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새벽에도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1시, 2시 예. 말 못하죠. 1시, 예. 2시에 분명히 카톡 떠나기 오는 것 직전에도 같은데. 미국에서 떠나기 직전에도 또 일정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한 4시, 5시 되면 다시 연락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잠을 안 자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실 뭐 네. 이거는 뭐 여담이고 그만큼 경무에 시달렸을 거고 이제는 또 책임지고 마지막 을 다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만류에도 아이 난 그만두겠다라고 하면 누가 말려야 됩니까? 이제 국회가 말리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어제도 제가 그 이 형사소송 관련해서 예. 그리고 저 국민의힘 최용중 시의원 예. 사건으로 서영교 의원하고 김성원 의원하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맞아요. 거기서도 예. 서영교 법사위원장께서 왜 그런 소리 하시냐? 국회 아무데나 돌아올 수 있는 데가 아니다. 네.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다 하고 오셔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마지막까지 갑자기 법무부의 수장이 공백이면 이 예. 현장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예. 하는 입장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사이드로 취재를 좀 해보면 정성호 장관 뜻은 이제 그 일단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이런 그 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서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내 건강은 매우 나쁘다. 힘들다. 그래서 이 노선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 취지는 예. 이해합니다. 그러나 뭐 잘 아실 겁니다. 네. 공직자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없는 일이죠. 근데 소홀히 되면 어떡하죠? 사실 이게 70년 만에 역사적인 네. 검찰 개혁안이 나온 것이고 작년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민주당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추석 때 귀경길 라디오로 여러분들 검찰청이 폐지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해주겠다. 그 전에 먼저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한 2주 전에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추석을 기쁘게 보냈고 1월에 혼란은 있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서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를 했고 그리고 절차에 해당하는 형사법 개정안을 이제 입법으로 마무리하고 예. 이제는 법무행정을 통해서 마무리를 시행령해야 되는데 그냥 그만둬버리면 네.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정성호 장관께서도 본인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일 대충 할 거다, 하기 싫어서 안 할 거다 이런 논리는 안 먹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 시킨 거거든요. 네. 형 좀 도와줘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형 좀 도와줘.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실 거고요. 예. 결국 중수청의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또 행안부의 예. 또 역할도 있으니 잘 조율을 하실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막판에 최대 변수가 돼버려서 사실
사실 이런 건 상정을 하셨습니까? 법무부 장관 그만둬버리거나 검찰총장 그만둬서 이 일이 좀 실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하셨습니까? 그까지 판단은 솔직히 안 했죠. 예. 당연히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입법부기 생각을 때문에. 하고 예. 그렇게 안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조직 논리에 굉장히 반하는 일을 한 거예요. 사실 검찰 역사 70몇 년 동안 자기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나쁜 놈이 아니더라도 나쁜 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큰 겁니까? 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감옥 살게 해갖고 그리고 감옥을 못 살게 하더라도 1심, 2심 대법 가면은 인생 하나 작살난다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한 방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네. 인정할 수 없겠죠. 그렇겠죠. 죽어도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해야죠. 우리 법과 제도가 사회적 합의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시대 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검찰 개혁이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 개혁의 총대를 매 주셔야 한다. 네.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정성호 장관님 취임하실 때 제가 전화로 몇 가지 네. 여쭸을 때 왜 대통령께서 장관님을 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성호 장관 뭐라고 하셨냐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 내 대신 욕 좀 먹어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불편한 거, 네. 좀 이렇게 그 검찰 내부의 반발 이런 것을 좀 대신 해주셔야 되는데 막판에 그러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지치시기도 하고 워낙 검찰 내부가 엄청 세지 않습니까? 어려우실 예,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메고 네. 골고다 언덕을 건너셔야 될 텐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응원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원하고 있죠. 그래서 믿습니다. 나오실 수 없습니다라고 예. 이야기한 거고 마지막까지 예.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막판에 흔들리진 않을 거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예. 그래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우리 아니면 누가 저 피해자 약자 보호하냐, 아마 검찰 예. 논리가 그거잖아요. 예. 그 대안도 예. 저희가 충분히 만들어 놨으니까 더 이상 반발하기는 어려운 측면에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혼란을 100% 없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정성호 장관께서 잘 마무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혼란이 있었던 겁니까? 이를테면은 뭐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네. 이렇게 지체된 거다. 근데 또 최근에 제가 조국혁신당의 이제 김준형 원내대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조국혁신당이 내세웠던 그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 이제 필버 고집하지 마시라라는 네.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인용은 하지 말라 했고. 저는 지금 대통령을 흔들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흔들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흔들면 기존의 보수 언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대통령을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원내 소통수석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3수석 체제인데 운영수석은 국민의힘하고 접촉하고 네. 정책수석은 실제로 보안수석과 관련돼서 정책을 만들고, 소통수석은 그 야사당과 그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한 명도 대표단이 운영이 되는 거라고 쉽게 보면 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소통을 좀 자주 합니다. 어. 조국혁신당도 엄청 우려했어요. 민주당 괜히 너네 일 이상하게 해가지고 뭐 보안수사권 준다고 하면서 이상한 수사권 남겨놔가지고 옛날에 한동훈이 등사태 만드는 거 한 번 더 이렇게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는 우려를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때도 김주영 대표께 조금만 믿어주십시오. 저희도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보안 수사에 대한 대안도 국민적인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과 수기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부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뒤에서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알겠다, 당신들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이었고요. 그러다가 이 결론에 도출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것은 사실 저는
100% 맞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요. 대통령은 늘 말씀하신 것이 국회에서 최대한 수기해달라라는 내용이었고 실제 청와대나 이런 뭐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보안수사권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 이상을 내시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관시법으로 원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 유시민 장관님 되게 존경하거든요. 네. 엄청 팔로십이 강한 분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을 흔드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된 겁니까? 이를테면 저도 이제 그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늘 취재를 하는데 네. 대통령의 판단과 입장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미일관하게 왔고 다만 그 억울한 1%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쭉 가는 거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되치기 당하면 안 되니까 아주 치밀하게 잘 그 수기를 해서 그런 절차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다만 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좀 국회에서 논의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명토바가 설명을 하니 근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겁니까? 소통수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소통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아무래도 건지. 뭐 전체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판의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흔들 때가 아닌데 이렇게 흔들었다는 부분에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뭐 반면에 그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결국에는 보안수사권을 검찰에서 떼내고 중수청에 이관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을 흔들지 마시라. 그렇습니다. 이제 믿고 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염원해왔던 수사기소 분리를 이뤄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대통령 흔들어가지고 또 분란 만들면 결국 보수 정편은 이재명 정부를 흔들 거고 민주당을 분쇄시킬 것이라고 저는 보수 생각합니다. 정편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통령 흔들 때 아니다. 이제는 뜻을 모았으니 함께 나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자, 그러면 의원님 이번 주에 그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29일에 법사위에 상정이 되고 법사위를 통과를 하면 30일 본회의에 하고 그다음에 그 필바하겠죠. 국힘이 필바 안 할까요? 100%죠, 뭐. 네, 100%죠. 100%다. 그러면 그러니까 31일. 저희가 뭐 29일 뭐 상임위 통과, 네. 뭐 30일 본회의 통과 이걸 지금 찍어놓고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속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지금 그 김남희 의원 등 또 별도의 법안들 전권 송치에 해당하는 법안들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안들은 어떻게 됩니까?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또 이면이 뭐가 있냐면 지금 국민의힘은 상임위 안 들어와요. 아직도요? 들어온다 했잖아요.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이제 들어오려고 시동 걸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의견은 들어야 된다고 해서 어제 김소환 간사의 말에 인용하면 실제 법사위에 있는 국민의힘 전문위원이라든지 국민의힘 보좌진들은 형사소송법 우리 법안 논의하는데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실제 참여한 사례도 있대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나중에 들어와서 비판을 하지. 예전에 논의 다 했던 부분 와가지고 그냥 안 된다고 발목 잡아버리면 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전문위원이나 보좌진들 들어와서 우리가 대화 토론하는 거 다 듣고 그 의원한테 좀 알려줘서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딴소리 하지 마라. 그렇죠. 옛날에 했던 얘기 또 도돌이표처럼 해가지고 시간 끌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도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에는 국민의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다 제공했다고 저는 봐서 신속히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게 다 마무리가 됐군요. 국힘에 이제 의원들은 안 들어왔지만 뭐 전문위원들, 뭐 보좌진들 다 들어와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법사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 내부에서도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구나. 야,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형소법 개정안의 비하인드를 원내 소통수석이신 우리 전용기 의원님을 통해서 처음 이렇게 아주 그
브로드하게 다 들을 수 네.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네, 네.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선관위 네. 관련해서 점입 가경 수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유. 투표율도 조작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동네방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무도 못 건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국회 감사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 권한이 있는데 선관위는 의례적으로 국회 감사도 안 받아 왔던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 선거법 선관위. 관장하는 선관위 의원들이에요. 맞아요. 실제 저희도 선거하면 선관위에 이것저것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예. 하나도 안 빼놓고 선관위에게 검토받고 해요. 그러니까 네. 선관위가 사실 국회의원들도 선거 때 되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빌빌거리는데 네. 라는 생각이 없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위원장들을 판사로 앉혀놓으니까 비상임인 거예요. 네. 선관위 실무는 하나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사들 뭐 노태학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이게 뭐 예우성 출장 이런 그러니까요. 거 예. 의전으로 해서 예. 보내놓고 뭐 당연한 건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 사무총장이 모든 일을 다 다. 휘두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아나무인이었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표율, 그러니까 통계 같은 거 이거 조작하고 이거는 전 무조건 크게 다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다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관위 관련해서도 이제 특검을 예, 하게 되니까 그동안 없었던 해체 수준의 새로운 선거 관리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헌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헌. 그러니까 과거에 예. 우리가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었던 이유가 예. 독립된 기관이었기 그렇죠. 때문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부정선거에 빠져가지고 유튜브의 부정선거론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계엄을 하고 예. 사실 선관위는 어떻게 한 번이라도 한번 손 대야겠다 싶어하고 감사원 보내가지고 감사시켰는데 예. 그때 괜히 위원 때려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건드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 그래서 저도 했습니다만 그 법안도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선관위를 그냥 흔들려고 하는 윤석열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선관위를 실제 감사할 수 있게끔 하고 하는 부분들은 개헌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위헌 처분이 이미 받아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는 선관위를 감사하고 정말 해체 수준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이라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해체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잠실 투표용지 사태가 네. 길어지면서 올림픽 공원이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거든요. 예. 체육회는 9개 종목 단체 사무실이 그 올림픽 공원 안에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데 네. 그 사람도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요. 2달 가까이 돼 가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거. 재산 피해가 엄청나고 펜싱 국가대표들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엄청 그 연예인처럼 그러니까, 잘생긴 예. 펜싱 국가대표 그분들이 펜싱 칼이 없어 갖고 남의 칼 빌려서 간다면서요. 연습용 칼 갖고 가거나 남의 거 빌려가 갖고 세계대회 출전해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아직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재검표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또 갑자기 반대하고 있어요. 특검이 먼저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재검표 요구도 윤상현 위원장이 먼저 했거든요. 자기네들도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맞아요. 윤상현 위원장이 재검표하자라고 예. 했다가 갑자기 국민의힘이 재검표는 그 특검하고 해야겠는데 예. 하고 있고 그러면서 특검 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갖고 와가지고 특검까지 방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장동희 대표가 그 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장동혁의 그 정치 생명의 연장의 건으로 지금 올림픽 공원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 상황이 형해야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특검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특검이 추천 권한을 제 3자에게 주고 네. 그다음에 이 수사 범위를 국정조사 범위의 수준에 준하게 예. 굉장히 넓은 범위거든요. 예. 그 준하게 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해왔더니 장동혁 대표가 뭐 서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윤석열이 그 서버 털라다가 그 감사원에서 그렇죠. 위헌받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서버도 압수수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하자 했더니 윤어게인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배치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예.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네. 그 뭐 민주당 8.17 전대 앞두고 네. 너무나 지금 세게
붙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신천지 파묘 구독 취소 운동 네. 막 가는 여당 전당대회 이렇게 네. 제목이 나오던데 실제 하는 겁니까? 신천지 의혹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예. 뭐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국민의힘만 입당시킨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있었었잖아요. 집단 입당을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의혹은 초반부터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일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근데 뭐 집단으로 뭐 지도부가 개입해서 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 예. 좀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수사 상황으로 가면 네. 온전한 전당대회가 치러지겠냐,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결국에 네. 뭐 압수수색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네. 이 심각한 상황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예. 우리가 여기에 많이 몰입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 의혹에 그리고 이 신천지 의혹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인데 예. 이것이 마치 그 전당대회 권력 싸움의 도구로 이용되면 네. 민주당 이미지만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이쯤 되면 그냥 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쪽이 네. 둘 다 내려놔야 된다. 그렇죠. 지금 예. 그 수사 상황으로 들어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압수수색 논란으로 또 예, 들어갈 그렇겠죠. 거고 예. 뭐 이상한 논란으로 튀기 십상 아니겠습니까? 그 국힘 같은 경우에도 신천지 의혹 터졌을 때 막 그 당사를 엄호하면서 네. 당원 명부는 절대 내줄 수가 없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우회에서 특검인 당원 명부를 확인해서 봤더니 이제 5만 6천 명 정도의 집단 입당이 있었고 관련해서 민주당 것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우회에서 받은 거면 신천지 쪽에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것으로 입당을 했고 네. 실제 투표를 행사했는지 예. 그러니까 뭐 경선이 됐건 어디가 됐건 행사했는지 그것도 이제는 아마 특검이 저는 확보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당원 명부 내주시겠습니까? 당원본부 내주기 쉽지 않죠. 국민의힘 당시의 논리도 예. 당원본부를 어떻게 내주냐, 민주당은 내주겠냐라고 예. 이야기했는데 그때 비판을 했던 것도 예. 민주당 압수수색 김용 부원장 때. 부원장 사건 때 예. 민주당 압수수색 헌정사 처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국민의힘 저는 박수치고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상황이 되니 예. 막 비판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당원 명부를 내주기에는 쉽지 않죠. 수사기관에 예, 당원 그렇죠. 명부를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신천지 문제는 한번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의원님 가을에 9월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쉬고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